알테오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들으셨지만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그 자회사와 기술 계약 수출을 했는데 그 이슈 듣고 현재 이제 주가가 20%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에 대한 근본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탑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단 계약 기술 수출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GSK 하면 세계적인 이제 다국적 제약사이죠. 그 GSK 이제 계열사의 이제 회사랑 알테오젠이 자신의 자랑하는 이제 그 플랫폼 SC 그 제형 기술을 갖다가 수출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 일단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4,200억 정도라고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규모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 기술 수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품의 그 상당 부분 알테오젠이 같이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있고 거기다 알테오젠 자체가 매출을 갖다가 제품의 일부분을 갖다가 가져서 생산해서 넘겨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매출 규모 기업에도 매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 규모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진도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마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과거의 알테오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았던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미국 MSD, 미국 머크랑 했던 키투르다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인데 그거랑 다른 어떤 6군데 다국적 제약사랑 맺었던 모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만 받는 어떤 구조였는데 이번에 현금도 받는 동시에 매출도 해당 제품이 임상이 시작되고 실제로 상용화됐을 때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일스톤도 있지만 동시에 판매를 위해서는 재료도 있어야 되니까 재료의 일부분을 알테오젠이 이제 충당하면서 거기서 맺는 이제 매출 규모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국 GSK 자회사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그 약품 치료제이고 이게 매출 규모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되는지 일단 기술 계약 체결을 4,20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고 그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그 모든 신약은 성분명이 있고 이 성분명이라는 건 과거에 없던 물질 가지고 새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성분명이 있고 이 성분명을 바탕으로 그 신약을 갖다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알테오젠이 이번에 GSK 계열사 테사로에다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내놓을 거로 얘기는 이제 제품이 이제 그 젠퍼리입니다. 젠퍼리는 현재 이제 자궁 내막암과 그 직장암, 대장암 등에 적용되는 이제 그 약품인데 23년도에는 1억 4,100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누적으로 해서 하나로 한 1조 한 4천억 정도라 매출이 됩니다. 매출되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제품을 갖다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그 알테오젠이 제품을 갖다가 같이 납품해야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한 뭐 4,200보다 좀 많게 뭐 한 7, 8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그 너무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어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해당 공시가 나오니까 공시가 나온 즉각 주가 상승했다가 4분이 된 주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던 이유는 아니 조 단위, 1조 단위 정도로 이제 그 계약을 갖다가 이제 기대했는데 4,200억 원 너무 이제 그 적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에 대해서 실망해서 매물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그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퍼리에 대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차용된 마치 이제 그 키투르다에 대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차용된 게 키투르다 SC고 큐렉스라고 이제 새로 제품이 나왔듯이 젠퍼리도 또 다른 알테오젠 기술을 갖다 차용한 또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알테오젠의 제품이 라이센스 아웃이 말고 알테오젠 제품이 같이 끼워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뭐 해당 알테오젠의 특허 만기가 한 20년 남았습니다. 20년 만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게는 그 매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그러면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7, 8천억 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오늘 이제 급락해서 말인데 근데 이제 통상 기술 수출이 예전과의 방식과는 좀 달랐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 제품을 갖다가 이제 그 테사로라는 회사가 알테오젠 기술을 갖고 젠퍼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젠퍼리가 한
판매할 때마다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면은 알테오젠의 재료를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으면 거기서 뭐 10%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라는 거의 알테오젠의 그 매출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알테오젠이 그간에 계속 알테오젠을 갖다가 오늘의 시총 25조로 만들었던 SC 제형 기술과는 다른 어떤 맥락의 어떤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급락한 데 있었는데 급락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굳이 라이센스 아웃소에도 충분한데 왜 자체 공장을 짓지라고 의문을 표시했고 또 사실은 뭐 저와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공시를 말미암아서 알테오젠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네. 그 주가 떨어졌던 것은 이미 다 회복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하려고 했던 맥락이 어저께 공시를 보면 그러면 그 테사로에다가 그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만 테사로의 제품인 젠퍼리에다가 알테오젠의 제품, 알테오젠의 원료를 갖다가 같이 공급을 해주면 알테오젠 입장에서 꼭 먹고 알 먹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과 라이센스가 동시에 되는 것 때문에 과거의 알테오젠의 기존에까지 이제 밝혀진 공표된 이제 그 중요한 기술 라이센스 하우스는 6군데였거든요. 이번에 테사로 제외하고 6군데였기 때문에 6군데와는 다른 어떤 맥락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 지난번 말씀드린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술에다 쉽게 얘기하면 재료까지 얹혀서 예. 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유입이 더 클 수 있는 구조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할로자임 예. 이거보다 우위를 뭐 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비교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원론적으로는 이제 뭐 12월 초에 이제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특허를 갖다가 물론 알테오젠 자체를 건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MSD를 갖다가 걸었지만 어쨌건 알테오젠 타겟으로 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제 SG 제형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의미가 없다라고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독일은 가처분 인용 비율이 높은 국가를 말씀드렸어요. 거의 뭐 70에서 80%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전략적으로 독일에다가 소송을 집어넣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GSK 테사로랑 알테오젠 또 다른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다 누구보다도 더 특허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추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다면 할로자임의 그 독일의 이제 그 가처분 인용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라고 원론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원론을 벗어나서 또 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GSK가 원래 할로자임의 기술을 차용해서 물론 그것도 GSK 자체는 거 아니고 GSK 이제 계열사가 했지만 할로자임의 기술을 차용을 해서 또 다른 신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신약의 이제 정류는 이제 결국 에이즈 치료제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인데 에이즈 치료제를 갖다 임상하다 보니까 부작용은 나오는데 실제로 이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할로자임의 기술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4월인가 나왔던 이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GSK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이제 S 제형 기술을 할로자임과 비슷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그 기술을 갖다가 채택했다는 것은 할로자임의 사실 기술은 사실은 영향가가 별로 없다. 할로자임보다 훨씬 알테오젠 기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이번에 봐야겠죠. 왜냐면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계약 체결은 24년도에, 25년도에 GSK가 할로자임 기술을 채택했다가 임사 과정에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경쟁사로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기술을 채용했으니까 할로자임 대비 월등히 높은 우수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어떤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사실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질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국가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전 단위의 조 단위 규모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데에 따른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4천억 원 규모였으니까 조 단위는 아니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실망 매물이 나왔고 이제 어제 차트를 보면 이제 그 공시가 2시 38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란 건 잘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어떤 다국제 제약사 옵션 계약을 맺었다는데 그 옵션 계약과는 이번에 어제 난 공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옵션 계약을 맺었다 했던 것은 공시도 하지 않고 그냥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띄워버렸어요. 이거 되게 좀 무리한 거죠. 왜냐면 알테오젠의 그 홈페이지 언제나 너네들 자세히 보고 우리가 보고 중요한 거 있으면 홈페이지 공지할 때 봐라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창구는 이제 공시입니다. 그러려고 공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알테오젠이 지난번 잘못했고 어제는 공시하는 거 잘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알테오젠이 그 전태현 사장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이 비슷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조만간 이번 주에 해당합니다. 그 조 단위의 중요한 계약이 물론 알테오젠 조라는 말은 안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과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했으니까 다들 이제 조단위나 계약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정작 뚜껑 열어봤더니 그래서 알테오젠이 전태현 사장의 멘트를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해당 계약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계약을 일단 계약만 보면은 뚜껑 딸 것들 라이센스 아웃이 4,200억이다. 그러니까 아니 조라고 하면은 이제 1조인데 거기서 이제 50%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2시 38분에 이제 공시가 나오자마자 올라갔다가 야 이거 조가 아니잖아라는 맥락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차트상에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테오젠이 이번에 또 한 번 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계약은 그 테사로와 관련된 계약은 라이센스 아웃되어 있지만 사실은 알테오젠이 직접 만든 재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추가로 쌓이다 보면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추정하건대 뭐 한 7, 8천 원 1조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알테오젠 공시나 또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 사항을 갖다가 이제 방송에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테오젠에 수차례 전화했어요. 수차례 IR팀에 수차례 전화해도 한 군데도 전화 안 받고 대표님께서요. 예, 직접. 제가 다른 군데 어쩌다 전화가 돌아가서 받았는데 이 담당 직원이 저는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부서에다가 IR팀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화 안 받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알테오젠이 그 좋게 말하면은 좀 너무나도 그 주주들과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르고 미숙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실수가 쌓이면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제 실력입니다. 알테오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과연 알테오젠을 믿고 이제 사도 되는 것이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한 모든 상장사들은 상장을 했다는 건 주주들한테 내 자산을 나의 회사를 믿고 당신의 자산 500원이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투자해 주세요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상장을 했으면은 주주 친화 정책, 주주들과 최소 IR팀은 최소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심지어 홈페이지에는 달랑 올려놓고서는 이게 왜 조단위 계약에 충당한 계약인지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이 촬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20% 떨어진 거는 일단은 과매도다. 하지만 20% 떨어진 맥락에 뭐가 있냐? 알테오젠이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나 주주들은 실망감이 있어요. 피로감도 있고. 알테오젠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뭐 하나 터지면 거기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지나갈지 바라는 이런 요행수라든지 아니면 내심 저도 자꾸 쌓이던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 혹시 알테오젠 수수료 노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주가, 오늘 같은 주가 급락이 됐어도 금감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전태현 사장이 일개 임원이 어떤 기자들과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단위 계약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과거에 유사한 계약을 했으면 시장 그렇게 알아도록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사가 나갔고 그렇다면 이번에 불과 4,200억의 계약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태현 사장은 어떤 맥락으로 사실 발언을 했고 알테오젠은 그 이후에 공시나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가 해명이 없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주들 우롱하는 것인지 라는 관점에서 자기 금감원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정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고 하시면 주가 조작 엄단에는 무엇이냐. 정확한 IR, 정확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알려드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태현 사장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것을 알테오젠이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보다 미숙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미숙한 어떤 행정 방침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하기보다 시민들이 하기보다는 금감원이 나서서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때 한번 그 알테오젠 분석해 주셨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작년 말에 왜 고객을 밝히지 않는 그 옵션 계약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거와 연결을 지을 수는 그거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별개고요? 그 네. 계약도 네.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해당 고객사가 알테오젠 준 자료를 갖고 자신의 어떤 임상과 맞춰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공시하겠죠. 근데 별개의 공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이제 공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전략을 소개해 주시는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공시 관련 제도에서 코스피 5천 안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뢰나 투명이 좀 전제돼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테오젠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어떤 그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해당 상장사의 그 공시를 보면은 어디에 전화해서 나오거든요. 나와서 전화하는데 대부분이 통화가 안 돼요.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적어놨는지 통화도 안 돼 왜 적어놨냐를 금감원에다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를 갖다 잘 안 받는다. 이게 금감원 뭐 지금 국장 예전 국장이셨는데 이게 금감원의 해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라고 금감원 있는 게 아닌데 금감원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상장사들이 주주를 우습게 보고 공시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 환골탈태해야지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 우리 만도 바라볼 수 있다. 많이 사실은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TSMC가 지금 비슷한 반도체 회사이고 물론 독점 기업이긴 하지만 시총이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3조 4천억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TSMC보다 절반도 더 못 미치는 25% 정도 시총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할 수치인 거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어떤 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책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시제도, 주주들과의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47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6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24% 급락. 이러다 하한가까지 가려나?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매도세가 엄청 거셉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의미를 더 잘 상기시킬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